안녕하세요. 로트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금융과 기술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지만 다른 코인들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안정적인 코인, 즉 가격이 일정하게 안정된 코인을 뜻합니다. 일반인 분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요즘 글로벌 금융 흐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는지 차근차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테더, USD 코인, 파이 USD, 다이 등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은행 기반 모델과 자본시장 기반 모델의 차이, 전 세계 규제 현황과 한국의 논의 방향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내용의 핵심 메시지도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스테이블 코인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법정 화폐의 가치를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화폐예요. 예를 들어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코인이라면 그 코인이 바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하루에도 몇십 %씩 출렁이는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실의 돈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온 디지털 복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고객이 1코인을 살 때마다 은행 금고나 준비금 계좌에 똑같이 1달러를 보관하고 나중에 고객이 코인을 돌려주면 언제든 그 1달러를 반환해주는 식으로 가치를 고정합니다. 결국 각 코인은 항상 1달러로 교환 가능하므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1달러에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디지털 토큰으로 법정화폐를 복사한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살려 디지털 환경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안정된 화폐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은행 계좌 속 돈을 그대로 디지털 토큰으로 옮겨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 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움직이므로 암호화폐의 스무차시간 거래와 빠른 송금 같은 장점을 가지면서도 가치 변동은 없어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해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특징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시장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주로 미국 달러와 일일로 연동되지만 경우에 따라 유로, 엔화, 원화 등의 연동된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핵심은 디지털 형태의 돈인데 가격은 늘 정해진 가치에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왜 주목받는지, 어떤 필요를 채워주길래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왜 필요할까요? 암호화폐 투자나 뉴스를 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전통적인 코인들은 가격이 크게 변동합니다. 하루에도 10% 이상 오르내리는 일이 흔하죠.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크면 그 코인을 실제 결제나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100만 원 하던 코인이 내일 8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물건값을 치르면 가치가 계속 달라지니까요. 또한 변동성이 큰 자산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 등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면서도 디지털 형태로 자산을 보관할 방법을 원하게 됐고 그 대안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안정적인 거래 단위 제공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달러 등에 고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덕분에 전 세계 이용자들이 전통 금융의 지연이나 높은 수수료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처럼 자국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달러와 연동된 안정된 가치로 국제 무역 결제나 급여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에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 판매 대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 AI 데이터 업체인 스케일 AI는 전 세계 프리랜서 계약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해서 환전 수수료와 지연을 피했다고 해요. 거래소에서의 편의성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유용합니다. 원래는 코인을 팔고 현금으로 바꾸려면 은행 입출금 같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둘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24시간 내내 거래도 가능하고 현금 입출금 제한 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래소가 원화 대신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사용자는 굳이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원화를 입출금하지 않아도 언제든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거래소를 이용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공통 화폐처럼 쓰면 중간 환전 과정을 줄일 수 있어 거래가 편해지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글로벌 송금과 결제 혁신을 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 송금이나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페이팔 같은 서비스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면 해외에서도 즉각 동일한 가치로 받아 활용할 수 있어요. 은행 통한 국제 송금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싼데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 경험이나 규제 측면의 보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전통 금융회사들도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은 크립토 크레덴셜 같은 솔루션을 도입해 복잡한 지갑 주소 대신 별칭으로 쉽게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국제 송금 시 필요한 고객 신원 정보, 트래블 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등 사용자 경험과 규제 준수를 돕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제 송금과 결제는 더욱 간편하고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 없이 안정된 가치를 지니므로 거래와 결제에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전 세계 연간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이미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비자와 마스터카드 카드 결제액 합계가 약 23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넘어서 국제 송금, 무역 결제, 가치 저장 등 실물 경제 분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폭넓게 활용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향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돈의 핵심인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돈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신뢰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왜일까요? 지금까지는 국가의 보증, 은행의 신용,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화를 믿는 건 한국은행과 정부의 신용을 믿는 것이고 은행 예금을 믿는 건 은행 면허나 예금자 보호제도를 믿는 것이죠. 즉, 과거의 신뢰는 중앙은행 보증이나 은행 면허 같은 제도 위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앙 집중적인 기관이 이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보증해주니까 돈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환경에서는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기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 설계와 구조 자체가 신뢰의 기반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과거처럼 이 은행, 정부를 믿으니까 이 돈도 믿는다가 아니라 이 돈이 설계된 구조를 보니 안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구조화된 신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준비 자산을 100% 보유하고 언제든 상환해준다 했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발행 주체를 우리가 전통 은행처럼 신뢰해야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 업계는 그런 신뢰의 근거를 기술과 설계 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화된 프로그램 코드로 발행과 상환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준비 자산 내역을 공개하며 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거나 실시간으로 준비금 상태를 검증받습니다. 어떤 코인은 아예 상환 알고리즘을 코드로 만들어 두어 정해진 조건에서 자동으로 일일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 기록은 모두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되어 조작이 어렵고 투명하죠. 이런 네트워크 설계와 기술 구조 그 자체가 신뢰의 근거로 작동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뢰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말은 이제 돈의 가치와 안정성을 중앙기관의 권위 대신 설계된 시스템 구조로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런 새로운 디지털 신뢰 메커니즘의 실험장이자 산물입니다. 단순히 가상자산 중 하나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통화를 어떻게 설계하고 신뢰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자산 운영 방식, 발행 상환 구조, 코드 기반의 신뢰 확보, 분산형 운영 메커니즘 등이 모두 합쳐져 새로운 디지털 머니 시대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구조적 신뢰 실험에는 리스크와 한계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설계가 잘못되면 2022년에 붕괴한 테라 USD 같은 사례처럼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준비자산 공개나 감사가 미흡하면 시장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합니다. 전통적으로 국가와 은행이 담당하던 통화 신뢰를 기술과 구조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본격화된 것이죠. 요컨대 어떻게 통화 인프라를 설계할 것인가 라는 근본 질문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고
이들은 신뢰를 설계로 구현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 어떤 특징과 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쓰이거나 주목받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더, USD 코인, 파이, USD, 다이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각각 누가 어떻게 발행하고 무엇으로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테더는 세계 최초이자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2025년 3월 현재 약 1,43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USDT는 민간 기업인 테더사가 발행하며 발행된 모든 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준비 자산을 100% 이상 보유함으로써 1USDT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테더사는 매일 준비금 잔액과 자산 구성을 공개하고 회계법인의 분기별 검증 보고서도 발표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보면 테더 준비금의 약 81%가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준비금 총액이 발행된 토큰 총 가치보다 많다고 해요. 한마디로 유동성 높은 자산을 충분히 쌓아두고 발행한다는 것이죠. 다만 테더는 아직까지 빅사 회계법인의 정식 회계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과거에 준비금 가운데 회사 대출 채권이나 상업어음 등 다소 위험 자산을 섞었던 전례도 있어서 한때 투명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뉴욕 검찰 등 규제기관이 2021년에 준비금 정보의 부정확한 공개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고요. 이후 테더사는 담보대출 등 위험 요소를 줄이고 준비금을 초과 자본으로 넉넉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했다고 발표했고 지금은 준비자산 내역을 카테고리별로 상세히 공개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USDT는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충분한 달러 자산을 예치하여 1달러 가치를 유지하지만 과거 정보 공개 미흡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코인입니다. USD 코인은 미국 기업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설립한 센터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규제 준수와 투명성 면에서 업계 표준처럼 여겨지는 코인인데요. 미국 여러 주에서 송금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뉴욕주 금융당국의 신탁회사 인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USDC의 준비자산은 100% 현금 또는 단기 미국 국채로만 유지되며 모든 준비금은 미국의 규제 금융기관에 보관됩니다. 2023년 이후로는 준비금 상당 부분을 블랙록사가 운영하는 서클 리저브 펀드에 투자하고 현금은 뉴욕 멜론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발행사가 돈의 대부분을 초단기 국채나 현금으로 굴리면서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또 회계법인을 통해 매월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하고 준비자산 내역과 국채 듀레이션까지 상세히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구조 덕분에 USDC는 전통 금융 회계 기준에서도 현금 등가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완전 담보 상환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암호자산보다 낮은 회계 리스크를 갖는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25년 3월 기준 약 580억 달러로 두 번째로 크며 USDT와 USDC 두 개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SDC는 투명한 구조와 규제 준수로 기관 투자자나 기업에서도 선호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일시적으로 준비금 일부가 은행에 묶이면서 USDC가 잠깐 1달러 밑으로 가격이 내려간 적도 있었는데요. 미국 당국의 예금 보증 조치로 곧 정상화되었고 이 경험을 계기로 준비금을 더 분산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USDC는 철저한 일일 준비자산과 공시로 신뢰를 얻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이 USD는 세계적인 결제기업 페이팔이 2023년 직접 출시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발행은 페이팔과 파트너십을 맺은 팍소스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팍소스는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입니다. 파이 USD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완전 담보 방식으로 운영되고 준비자산은 미국 달러 예치금과 미국 국채 및 국채 환매 조건부 채권, 그 밖의 현금성 자산들로 구성됩니다. 요컨대 달러 현금과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일일 가치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파이 USD의 가장 큰 강점은 페이팔이라는 거대 결제 네트워크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페이팔 앱에 파이 USD 기능이 통합돼 있어서 페이팔 사용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파이 USD를 구매하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 잔고나 연동된 은행 계좌, 카드로 파이 USD를 $100어치 샀다가 다시 필요할 때 그 파이 USD를 달러로 환전하거나 다른 암호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특히 미국 내 페이팔 사용자 간에는 파이 USD를 수수료 없이 즉시 송금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파이 USD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도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파이 USD로 결제하면 페이팔이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하여 상인에게 지급해줍니다. 중간에 카드 네트워크나 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니 결제 프로세스가 단순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좀 더 암호화폐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파이 USD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옮겨서 개인 지갑에 보관하거나 디파이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 USD는 전통 결제 기업이 소비자 대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고, 페이팔의 방대한 2억 5천만 명 사용자 기반을 통해 달러 토큰을 주고받는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언제든 1달러로 교환해주는 기능과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파이 USD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파이 USD는 페이팔이라는 거대 플랫폼이 직접 참여하여 신뢰성과 사용 편의성을 겸비한 신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는 앞서 소개한 코인들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메이커다오라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통해 발행되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어떤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와 알고리즘, 그리고 사용자들의 담보 제공을 통해 스스로 발행되는 코인입니다. 다이는 기본적으로 1DAI 1달러의 가치를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준비 자산으로 달러 현금이나 채권을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이더리움 같은 암호 자산을 담보로 잡고 그 담보를 과잉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다이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150달러치 이더리움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맡기면 그 담보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양만큼 신규 발행해서 빌려주는 식입니다. 그렇게 담보가 과잉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혹시 담보인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다이 한 개당 1달러 가치를 웬만하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담보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자동으로 담보를 청산 다이를 회수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다이를 다시 상하면 담보로 맡겼던 이더리움을 돌려받게 되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에 중앙에서 통제하는 주체가 없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와 거버넌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다이는 중앙은행도 없고 민간회사 발행자도 없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예요. 담보가 암호자산이다 보니 변동성 위험을 초과 담보로 관리해야 하고, 또 메이커다오 커뮤니티가 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1달러 페그를 유지하도록 여러 기제가 작동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그런 내부 작동 원리를 몰라도 그냥 거래소나 디파이에서 다이를 1달러 상당에 사고팔 수 있으니 이용할 수 있어요. 다이는 중앙의 신뢰 없이도 안정적인 가치를 구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완전히 알고리즘에만 의존한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다이는 담보 기반이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다이는 시가총액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민간 기업이 아닌 탈중앙 자율조준에 의해 운영되는 특이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이는 담보로 잡은 암호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별도의 발행사가 없이 코드와 참여자들의 합의로 움직이는 탈중앙화 화폐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USDT와 USDC는 모두 달러를 담보로 한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USDT는 상대적으로 규제 밖에서 시작해 현재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USDC는 규제를 준수하며 투명성을 앞세워 성장한 코인입니다. PYUSD는 빅테크 기업이 직접 뛰어든 사례로 폭넓은 사용자 기반과 결합된 것이 특징이고, DAI는 중앙 발행자 없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보증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은행연합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통용되는 건 위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마다 신뢰를 담보하는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특히 무엇을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관이 이를 책임지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은행 기반 모델과 자본시장 기반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발행 모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하고 발행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은행 기반 모델과 자본시장 기반 모델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의 뒷단에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있느냐 아니면 자본시장의 방식이 활용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가 은행이거나 은행과 밀접히 연계되어 운영되며 고객이 낸 돈은 은행 예금으로서 일일로 보관됩니다. 경우에 따라 예금자 보호 같은 안전장치도 고려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일본은 2023년법 개정을 통해 은행, 신탁회사, 등록된 자금이체업자만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고 이용자에게 일일 액면과 교환 상환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또한 준비자산도 안전자산으로만 보유하고 정기 회계 보고를 의무화했어요. 이처럼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 주체가 되고 은행법, 결제법, 테두리 내에서 운용되는 모델입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이용자 보호와 안정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인가된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가 비교적 쉽게 확보되고 법적으로도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지요. 실제 일본에서는 이런 법 시행 후 지방은행들이 앞다투어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섰고 미쓰비시 UFJ 같은 대형 금융그룹은 프라그맛 코인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여러 은행이 각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맥 코인 위에서 SMBC, 미즈호 은행 등이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하는 등 은행 컨소시엄 형태의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또 일본은 흥미롭게도 해외에서 발행된 USDT나 USDC 같은 코인도 일본 내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배포 주체로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은행 기반 접근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법이 추진되었어요. 2023년 하원에서 발의된 결제 안전코인 명확화법은 연준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발행자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제한하고 100% 준비금 보유, 위험자산 편입 금지, 투명한 공시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을 전통 금융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은행처럼 규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규제당국 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만 발행해야 안전하다는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은행 기반 모델의 핵심은 발행 주체의 라이선스와 예치금 관리의 안전성으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는데요. 은행 기반으로만 하다 보면 민간 혁신이 느려질 수 있고 또 발행자가 은행이다 보니 예금과 다른 새로운 수익 모델을 내기 어려워 지속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 준비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이건 거의 이자 안 붙는 요구불 예금과 비슷한데 발행하는 은행 입장에선 이자 수익이 없고 운영 비용만 들기 때문이죠. 물론 수수료나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로 성장시키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다소 경직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형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이 발행 주체가 되어 준비금도 은행 예금보다는 단기 국채, 채권, 펀드 등 자본시장 상품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앞서 살펴본 USDC나 USD카 전형적인 자본시장 기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발행사가 은행이 아니고 대신 각종 투자 자산, 주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들고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나왔을까요? 일단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실제 성공을 거둔 모델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서클의 USDC, 테더의 USD 모두 민간 비은행이 발행하고 준비자산을 미국 단기국채 등으로 구성해서 그 이자 수익으로 운영비도 충당하고 이익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은행 모델에서 언급한 수익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준비자산인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수익이 꽤 나오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 현금만 들고 있을 때보다 사업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만약 이자 혜택을 나눠주는 구조라면 더 매력적일 수 있고요. 또한 비은행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니 시장 혁신과 경쟁도 촉진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규제의 테두리 밖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아 테더가 초기엔 그랬듯이 투명성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USDC처럼 규제를 준수하려는 움직임과 테더도 자체적으로 투명을 강화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죠. 유럽연합의 미케 법안도 스테이블 코인을 전통 전자화폐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자본금 요건, 100% 준비금, 실시간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비은행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홍콩의 사례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홍콩은 2024년 말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마련하여 2025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기업도 홍콩 금융관리국의 승인하에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최소 자본금 2,500만 홍콩 달러 약 40억 원 확보, 발행량 100%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유지, 상환 제한 금지 등 요건을 넣었죠. 이미 표준 차타드은행과 홍콩텔레콤 등 민간 컨소시엄이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는 등 은행 플러스 기술기업 협업 사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콩은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험과 신속한 법제화를 병행하며 싱가포르 등 경쟁자보다 앞서 아시아의 스테이블 코인 허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민간 비은행 주도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반면 은행 기반 모델은 금융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중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어떤 구조가 더 신뢰를 줄 수 있고 지속 가능한지를 고려해야겠지요. 많은 전문가들은 정책 선택의 기준은 구조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겉모양새나 발행 주체의 간판보다는 그 구조적 설계가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한지를 기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은행이 발행하더라도 준비금 운영이 불투명하면 문제이고 비은행이더라도 안전장치를 잘 갖추면 받아들일만 하다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실제 사용자는 자본시장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압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 USDT, USDC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은행 주도로 예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일 수 있지만 시장 채택 측면에서는 자본시장형이 주류라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는 결국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과 관련이 큽니다. 담보자산의 이자 수익을 활용해야 발행 사업도 굴러가고 사용자 혜택도 줄 수 있는데 현금만 담보로 하면 그게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약하자면 은행 기반과 자본시장 기반 논쟁은 안전성과 공공성을 최우선할 것인가, 혁신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가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모델은 은행과 비은행의 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각 스테이블 코인마다 은행, 자산관리, 기술기업 간의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역할을 분담하자는 제안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자산 보관과 준법 감시, 기술기업은 블록체인 인프라 운영을 맡는 식이지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구조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하고 제도화하려고 할까요? 다음으로 글로벌 제도화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급격히 성장하자 전 세계 정부와 규제 당국도 본격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접근법은 조금씩 다른데요.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등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은 앞서 언급했으니 생략하고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형성된 곳이지만 아직 연방 차원의 명확한 법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 의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져서 2025년 초에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서 소개한 결제 안정 코인 법안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이 법안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방준비제도의 감독하에 인가받은 발행자만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100% 준비금 의무, 투명한 공시, 위험자산 편입 금지 등 보수적인 규제 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전통 금융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은행 예금처럼 간주해서 철저히 감독하자는 접근입니다. 이외에도 상원 하원에서 여러 법안이 경쟁 중이고 주 차원에서는 뉴욕주가 신탁회사 인가를 통해 박서스나 제메나이튼 발행사를 규율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규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방향성은 대체로 스테이블 코인도 금융안정 이슈이므로 확실한 제도권에 넣자는 쪽으로 보입니다. 다만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 여지도 일부 열어두는 식으로 조율 중이라고 해요. 2024에서 2025년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연방법이 제정되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가장 앞서 통합 규제 틀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6월이 유의회는 미케 규제를 최종 승인했고 2024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케른이 U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암호자산 포괄법인데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어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전자화폐 토큰과 자산 참고 토큰. EMT는 단일 법정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쉽게 말해 1유로 이꼬르 1토큰 같이 화폐 일종에만 연동된 겁니다. ART는 복수 통화나 원자재 등 기타 자산에 연동된 형태로 여러 자산을 참고한다 해서 복합담보 스테이블 코인쯤으로 보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암호자산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발행 규제가 적용됩니다.
발행사는 당국 인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 EU 영내에 반드시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자본금 요건, 유동자산으로 100% 준비금 유지, 투명한 백서 공시와 실시간 준비금 보고 등이 요구됩니다. 준비자산은 일일로 안전자산에 예치되어야 하며 언제든 사용자가 청구하면 명목화폐로 상환해줘야 하죠. 만약 거래 규모가 큰 중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자본 적립과 유동성 요건, 매우 엄격한 감독이 부과됩니다. 특히 비유로화 기반 EMT, 그러니까 달러가치 유로가 아닌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하루 거래량 한도까지 설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유럽 입장에서 유로화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 평가받습니다. 머이카도 이브로 이후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단일 여권 제도가 생겼어요.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으면 EU 전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미카 기준에 맞춰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클은 원래 2023년 프랑스에서 임시 승인을 받아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 EURC를 발행해 왔는데, 미케 시행에 맞춰 룩셈부르크 등에서 정식 인가 취득을 추진 중입니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미케와 별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화폐로 취급하는 국내법 개정도 논의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EU는 미케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명확한 룰을 제시하여 합법적인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즉, 안전장치를 다 넣되 문은 열어둔다는 접근이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나라입니다.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을 통과시켜 2023년 6월 시행에 들어갔어요. 개정 자금 결제법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결제 수단으로 정의하고 발행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발행자 요건으로 일반은행, 등록된 자금이체업자, 신탁회사만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만 발행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일일행면과 상환권리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서 이용자가 언제든 토큰을 법정화폐 엔화로 교환받을 권리를 보증했습니다. 준비자산도 안전자산으로 제한되고 회계보고 의무 등도 부과되었어요. 이는 일본이 발행 주체를 면허기관으로 한정하고 이용자 보호와 상환 보장을 최우선에 둔 규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법 시행 후 일본 내 은행들과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내었는데요. 위에서 예로 든 호코쿠 은행의 토치카 코인이 일본 최초의 예금 담보 스테이블 코인으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은 프락맛 코인 플랫폼으로 은행들이 엔화 및 기타 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스미토모 미치, 미즈호 은행 등도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결제 파일럿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 일본은 해외 스테이블 코인 유통도 내국 기업이 등록하면 허용해주는 등 나름의 시장 활성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일본은 발행 주체를 엄격히 면허기관으로 한정하고 사용자 보호 장치를 최우선으로 한 매우 보수적인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신 은행 컨소시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시장 실험도 병행하는 신중하면서도 선제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죠.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2022년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고 은행 및 메이저 코인 발행사들과 협력 중이고, 영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규제하려는 금융서비스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홍콩 사례는 앞서 살펴봤듯이 샌드박스를 거쳐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세계에서 손꼽힐 종합 규제 틀을 마련했고요.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원칙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발행사를 인가하고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하고 준비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상환을 보장하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품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정리하자면 글로벌 규제 현황은 유럽과 일본처럼 비교적 보수적으로 엄격한 감독을 도입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논의 중이지만 민간 혁신의 다양성을 고민하는 곳, 홍콩처럼 빠르게 제도를 정비해 선도적 위치를 노리는 곳 등이 혼재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만큼 커졌다는 인식하에 이용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 장치를 만들려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논의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나 제도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 세계 흐름에 발맞춰 정부와 업계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 규율 법안을 준비 중인데,
그 틀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해오면서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한국은 아무래도 전통 금융 질서와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 은행 중심 모델에 익숙합니다. 예컨대 은행연합이 예금을 토큰화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떠올리기 쉽죠. 실제로 한국은행이 추진한 예금 토큰 개념이 그런 맥락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을 기반으로 공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결제 등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일종의 은행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나 일부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자본시장형으로 설계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본시장 기반 모델의 이점을 고려한 전략적 제언인데요. 만약 한국이 은행 위주로만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런 우려를 할까요?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원화는 국제 통용성이 크지 않은 통화입니다. 달러 패권이 워낙 강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하는 건 디지털 시대에 원화의 쓰임새를 넓히고 해외에서도 한국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게 하자는 전략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지위라는 표현도 쓰는데, 미국 달러와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 통화 양대 축 중 하나가 되도록 원화의 입지를 키우자는 포부입니다. 그러려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키워서 해외로도 진출시켜야겠죠. 이런 맥락에서 자본시장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에게 한 가지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IT 인프라가 뛰어나고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도 발달해 있으며 국민들의 디지털 금융 수용도도 높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 스타트업,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참여할 역량이 있습니다. 굳이 은행만 발행하도록 틀어지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구조만 갖추면 비은행도 참여시키는 편이 혁신과 경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흐름이 USDT, USDC처럼 비은행 주도로 흘러왔고, 각국도 앞서 본 것처럼 이제는 비은행도 발행할 수 있게 일정 요건하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한국만 뒤늦게 은행에만 맡겨둔다면 출시 시점에도 이미 국제 경쟁력을 잃은 채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자본시장형이 현실적입니다. 현금만 쥐고 있으면 이익이 안 나는 반면 미국채 등으로 굴리면 발행사도 이익을 내고 사용자 혜택도 제공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한국 국채나 원화 채권 등으로 준비금을 운용하면서 그 수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짜야 합니다. 은행 예금만으로 하면 결국 은행이 그 코인 발행해줄 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금리가 높아 예금이자도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보다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한 모델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질서와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한국 시장에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정비되면 해외 스테이블 코인들이 한국에서도 서비스할 텐데요. 한국이 자본시장형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워크를 미리 갖춰두면 외국 기업들도 그에 맞춰 들어오도록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만 은행에 묶인 설계를 하면 해외 사업자와 규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은행이 하라, 마라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디지털 통화 경쟁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와 인프라 구축 논의에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을 적극 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술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상품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및 글로벌 디지털 통화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선택이라는 지적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요국들이 이제 막 제도를 만들고 있는 단계니까요. 빠르진 않았지만 늦지도 않았다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탄탄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이제는 설계자의 자리로 과감히 이동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도 머지않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나볼 날이 올 것이고,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원화의 국제적 입지에도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폭넓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을 짚으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한마디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고정된 암호화폐입니다. 주로 미국 달러 등에 일일로 연동되어 가격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형태입니다.
변동성 큰 코인으로는 결제나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편리한 교환 매개로서 전 세계 빠르고 저렴한 송금, 24시간 거래, 무은행 계좌 결제 등 새로운 활용을 가능케 합니다. 실제로 거래소, 국제 송금, 무역 결제, 디파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스테이블 코인은 설계된 기술 구조로 신뢰를 담보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100% 준비 자산 공개, 실시간 감사, 알고리즘 상환 장치 등 투명한 구조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 통화 인프라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스테이블 코인은 그 제안이자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USDT와 USDC는 모두 달러에 연동되었지만 각각 역사와 투명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USDT는 가장 널리 쓰이며 준비 자산을 국채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예전에는 정보 공개 미흡으로 논란을 겪었고 최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USDC는 규제된 환경에서 현금과 단기 국채만으로 준비금을 꾸리고 월간 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모범적인 투명성을 보여주는 코인입니다. 파이 USD는 페이팔이 발행에 나선 신뢰도 높은 코인으로 페이팔 앱과 연동한 편의성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를 이끄는 사례입니다. 다이는 중앙 발행자가 없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 자산을 담보로 잡고 알고리즘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독특한 모델입니다. 이렇듯 각 코인마다 담보 구조와 신뢰 메커니즘이 다르지만 모두 안정된 가치를 제공한다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설계에는 은행 모델과 자본시장 모델이 있습니다. 은행 기반은 은행이나 면허기관이 예금을 담보로 발행하여 법적 안정성과 상환 보장을 내세우는 방식이고, 자본시장 기반은 비은행 기업이 단기 채권 등 투자 자산을 준비금으로 운영하며 시장 수익성과 혁신성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모델은 안전하지만 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자본시장 모델은 활발하지만 규제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주류는 USDT, USDC 등 자본시장형이고 각국 규제도 이를 포용하며 안전 요건을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발행 구조 자체의 투명성과 안정성이며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발행자에 대한 인가 제도와 100% 준비금 같은 요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개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포괄 규율하여 자본금부터 실시간 보고까지 요구하며 유로화 주권도 고려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은행 신탁 등 면허 기관만 발행하게 하고 11 상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홍콩은 샌드박스를 거쳐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도 발행 가능한 라이선스제를 도입하고 신속히 법제화하여 아시아 허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준비자산 안전성, 발행자 인가 및 자본 요건, 이용자 상환권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제가 없고 논의가 초기 단계지만 디지털 시대 원화의 위상을 생각할 때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설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와 민간 역량이 풍부한 만큼 은행만이 아니라 여러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 자산을 한국 국채 등으로 운용하는 모델을 도입하면 수익성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 원화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법적 안전장치와 발행 감시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여 신뢰성을 담보해야겠지요. 한국도 이제는 설계의 시간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뢰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도 탄탄한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돈의 신뢰를 기술과 구조로 구현한다는 도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CBDC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다가올 텐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설계가 진정 사용자에게 신뢰와 편익을 주는가입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안정된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안전하게 짜인 구조만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원칙 아래 현명한 제도 설계와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디지털 화폐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로트데스크 스테이블 코인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